결혼에도 맞춤 시대가 찾아왔다. 최근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 되면서 상식을 파기한 두 얼굴의 결혼이 생겨나고 있다. 대학교는 뭐 1년, 뭐 2년, 여자 쪽에서도 원하는 여성이 있어요. 대학교는 자체가 법으로 제한된 거고 이거 부과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걸 처벌받는 게 한 번도 없잖아요. 결혼을 맞춤 상품처럼 판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만남과 동시에 헤어짐을 기약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현실이 바로 계약 결혼. 그런 조건이 없어요. 분만이 중에 맞춰드릴 수 있어요. 여자분도 애인이 있고 저도 애인이 있어서 이렇게 아파트 맞춤 편지가 따라서 맞춤형 계약에서부터 보상형 계약까지 종류도 방법도 가지각색이라는 계약 결혼. 과연 합리적인 트렌드인가? 시대가 만들어낸 돌연변인가? 영화, 드라마 속에서 단골 소재로 등장하며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던 계약 결혼. 이런 세태를 반영하듯 계약 결혼을 위한 계약서도 공공연히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실정. 그런가 하면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계약 결혼을 시켜준다는 계약 결혼 상품까지 생겨났다. 제작진은 이런 계약 결혼으로 피해를 봤다는 한 여성을 만나 계약 결혼이라는 것이 대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그녀가 계약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무엇이었을까? 저희 아빠가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엄마가 되게 억척스럽게 생활을 하셔서 잘 사는 축에 들었었는데 저희 오빠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계속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항공무용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니까. 한때 꿈 많았던 무용학도였던 그녀. 그녀는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일본인과의 계약 결혼이라는 쉽지 않은 선택을 하고 만다. 이름이. 근데 제가 그때 갔을 때가 25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27이었어요. 계약 조건이 150만 엔을 줘야 돼요, 제가. 그 남자한테. 왜냐면 그 남자 호적을 사는 거잖아요, 제가. 근데, 체류하기 위해서? 네, 체류하기 위해서. 근데 집을 얻어내야 되잖아요. 그 남자랑 이제 뭐 산다, 뭐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집. 그 집을 얻을 때 한 80만 엔을 또 빚을 졌어요. 이제 집 얻고 뭐 안에 살림살이 이제 뭐 좀 뭐 냉장고나 뭐 그런 거 다 갖춰야 되니까. 다 본인이 하신 거예요? 네, 다 제 빚으로 한 거예요. 자꾸 쌓여만 가는 빚을 갚기 위해 이곳저곳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녀. 그냥 한국으로 따지면 같은 곳 있죠.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한마디로 호텔에서 손님이 부르면 가서 잠자리 하고 나오는 거예요. 돈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열심히 살았던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점점 더 불어나는 빚과 무리한 요구뿐이었다. 결국엔 나중에는 요구하는 게 몸이었고 돈이었고 빚이었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런 계약 결혼을 주선했던 브로커가 그녀의 친인척이었다는 사실. 남긴 음성이요. 제가 일본에서 도망쳤을 때 맨 처음에 제가 집 나가고 3일 동안 다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아, 여기 있다. 이게 하고 그냥 제가 이렇게 적은 거였거든요. 이렇게 하면 음성이 이제 들려요. 됐어, 이 됐어. 너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끝이야, 이 너 참만의 말씀이야. 시켜서 너는 전부 이제 남남으로 되고 다 저기니까 너는 일주일 이내에 너는 수배자로 될 거야.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많은 것들을 잃었던 그녀. 그녀는 계약 결혼을 했던 지난 1년을 악몽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계약 결혼으로 다 맺어진 중에 거의 한 40~50%는 거의 다가 그 남자한테 돈 뜯기고 몸 뜯기고 그러고 살아요. 후회하시겠네요, 지금 계약 결혼한 거를. 이렇게 뭐 어린 마음에 그때 예전에는 했는데. 후회하죠. 후회도 하고. 아직도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처럼 계약 결혼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하는 그녀. 그렇다면 그녀의 말처럼 이런 계약 결혼이 실제로 성행하고 있는 것일까? 제작진이 검색해본 결과 계약 결혼에 관련된 수많은 인터넷 카페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갖가지 이유로 계약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 그들의 속사정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제작진은 그들 중 한 명과 접촉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그 계약 결혼 때문에 전화드렸는데 그건 어저께인데 그 아직도 유효한 건지 해서 전화했거든요. 네. 저는 돈이 필요해서요. 예. 돈 한 얼마 정도가 필요하신 거예요? 네. 계약 기간에 따라 다르죠. 돈을 위해 급히 계약 결혼을 해야 한다는 여자.
그녀에게는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제작진은 그녀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조건을 원하시는 분께서 제가 좀 맞아야 되니까 필요하신 게 있잖아요. 걸리는 게 보고 싶으면은 뭔가 환경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제가 필요한 거는 계약금이랑 같이 살면서 23살 고아라고 자신을 밝힌 여자는 결혼이라는 수단을 통해 지금의 어려운 생활을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려 하고 있었다. 대학 결혼은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뭐야? 제가 생각도 못했는데 친구가 그런 거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했던 친구요? 네. 근데 처음에 그렇게 하면 연락은 결혼까지 했죠. 나이가 많이 누가 남자가 몇 살이었나요? 한살 차이가 이렇게 지금 아빠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만나기도 꺼냈는데 저한테도 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어린 나이 탓일까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기색이 역력했는데 몇 명한테 전화 받았어요? 하고 싶은 거 그럼 뭘 요구하는데? 똑같죠. 스태프 기다리죠. 거의 많이 원하는 거 없어요. 그냥 결혼은 안 되니까 몇 년만 그냥 사는 거지. 후회 없겠어요, 후회? 나중에는 해야지. 나중에? 근데 지금은 뭐 피할 것 같은 생각은 안 들어. 난 더 얻어주는 게 있으면 피해도 주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신을 파는 행위도 서슴지 않겠다는 그녀의 말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던 제작진. 더욱 놀라웠던 사실은 이런 계약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 제작진이 계약 결혼 카페에 가입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취해왔다. 그러나 이 역시 순수한 의도로는 보이지 않았는데 제작진은 계약 결혼을 하자고 연락이 온 한 남자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다. 하루라도 빨리 계약 결혼을 해야 한다는 남자. 한눈에 보기에도 결혼을 하기에는 어린 나이로 보이는데 그가 계약 결혼을 서두르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원래 사업가 있었어요. 근데 사기를 입어가지고 원래 결혼하면 했었거든요. 근데 이혼해가지고 돈이 너무 급했는데 나이가 아직 어리고 그때 사업하다가 이제 이게 안 되니까 대출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는 분이 중국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고 얘기해서 그거 하려고 하다가 복잡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그때 이제 그를 가는 바에 차라리 저희 한국에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26살이라고. 네. 거세요? 그렇죠.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 불가능도 생각하고 계신데요? 저는 그때 원래 중국 가면은 그 아시는 분이니까 그거에 그러니까 중간에서 해주신 거 있잖아요. 그 수술을 안 되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그때는 많이 필요했을 때 까지 어떤 한 분이 오셨어요. 30대 분이셨는데 조건이 좀 까다롭더라고요. 어떤 그러니까 그분은 여자분을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학벌 따지시더라고요. 따지고 부모님한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한 정도면은 그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죠. 근데 저는 제가 대출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털려고 그런 거는 제 금액이 상금 쪽만 1200에 그 캐피탈 쪽에 할부금 연계해서 한 사업했을 때 막 돌려막고 그래가지고 3,000원 약간 넘어요. 비슷한데 제가 그걸 다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그 정도면은 급한 것만 막고 생활을 버니까 정도 생각하신다고? 예. 오직 빚을 갚기 위해 계약 결혼을 선택했다는 남자. 돈만 받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데 저는 그런 건 다 시기고 뭐 그런 건 저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건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저는 진짜 돈 때문에 하는 거니까 특별한 조건은 없어요. 돈만 주는 저는
맞춰드릴 수 있어요. 저는요 어차피 친척들이 없잖아요. 사람을 다 살까 생각해요. 사람을 대행으로 해서 되게 완벽하게 비밀이 되잖아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가짜 결혼식도 서슴지 않고 감행하겠다는 남자의 말에 제작진은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 나중에 결혼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그렇죠. 능력이 되면 결혼해야죠. 아니 만약에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호적이 2번이나 남게 되는데 그때는 거의 힘든데 아까 뭐 신고 안 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예. 그것도 저한테도 좋고 더 좋으실 것 같아서 결혼하는데 뭐 호적 뭐 떼오라고 부모님 그러진 않잖아요. 네. 서로 그러려고 하는 건데 초약 안 하는 거 지금은 타격이 큰데 지날 때 이혼 한 번 했다고 하면 계약 결혼을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혼에 대한 불이익을 걱정하는 남자. 그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이렇듯 어렵지 않게 계약 결혼 상대를 고를 수 있는 여자. 제작진은 최근 많이 생겨나고 있는 일반적인 결혼 정보 회사를 통해서도 계약 결혼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기로 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그 결혼 때문에 좀 전화드렸는데요. 네. 예, 혹시 결혼 조건 중에 그 계약 결혼도 좀 할 수 있나요? 예, 오세요. 와서 얘기하세요. 예. 근데 이 계약 결혼 상담에 응하는 여자. 제작진은 직접 그곳으로 찾아가 상담을 받아오기로 했다. 겉보기에는 영락없이 평범한 결혼정보 회사. 그곳에서 정말 계약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만투입니다. 총각이에요? 예. 결혼 안 했어? 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결혼 뭐 1년 뭐 2년 그렇게 계약해서 이제 뭐 여자 쪽에서도 원하는 여성이 있어요. 계약결혼을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살아보고 진짜 이렇게 맞으면 마음이 맞으면 또 이제 뭐 결혼해서 이제 영원히 살 수도 있고 이제 우선 이제 성격 맞춰보는 거지. 너무도 가볍게 계약 결혼을 권하는 상담은 계약 결혼을 하는 방법 또한 어렵지 않다며 친절한 설명을 덧붙이는데 뭐 여기는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는 거 아니고 자기네들 방법을 만드는 방법이지 뭐 뭐야? 근데 계약 결혼이란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살아보고 처음에는 이제 미팅해봐야지. 처음에는 만나보고 이 사람이 괜찮다. 계약 결혼이라도 할 수 있는 이기어가 모든 것이 나하고 맞다. 하면은 이제 이렇게 사귀어보다가 또 이제 계약 결혼 우리 들어갑시다. 1년 아니면 2년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1년 2년 하다가 계약 결혼하는 사람이 좀 있어요, 근데? 응? 좀 있어요, 이렇게? 여성들? 있어요. 여성 많이 있죠. 회원은 많이 있어요. 오히려 여자가 더 원하는 편이에요? 뭐를? 계약 결혼을? 계약 결혼은? 뭐 오히려 원한다기보다도 다 이제 자기 개성이 틀리니까 개성이 틀리니까 부해받기 싫다. 요새는 부해 때문에 이혼하고 그렇잖아요. 어디 가면 애들 늦게 안 오냐 가지 말고 말 그걸 제일 듣기 싫어하거든. 근데 계약 결혼하면 그거는 또 그렇게 심하게 받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좋아하지. 뿌리를 좋아하잖아요. 자유로운 생활이 보장된다고 주장하는 계약 결혼 때문에 결혼 전 계약서 작성은 기본이라는데 계약서 같은 건 쓰는 양식이 있나요, 여기? 이런 거 하게 되면? 양식은 없는데 우리가 받아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자필로요? 그렇지. 받아야지. 이상이 없지. 이 여자고 남자고 2년 동안 내가 헤어지기로 했는데 누가 또 이렇게 뭐 그 자존심에 안 해줬다 살짝 그런 거 안 했어요? 남자 올려가고 딱 끝내는 거지. 지금은 다 이렇게 신사이기 때문에 약속 딱 지켜요. 서로 지키려고 그러지 잘 인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관계는 어느 정도 합의만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그렇지.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합의되면 하니까 그 법에 위반이 안 되지. 평생 동안 부부가 되겠다는 약속과 함께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혼인신고. 하지만 기한을 정해놓고 시작되는 계약 결혼은 과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까?
혼인이라고 하는 거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의사로 결혼 생활을 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사가 있을 때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진정한 결혼 생활을 할 의사가 없이 단지 어떤 목적에서건 계약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요, 그 결혼 자체는 무효라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젊은 여자의 성을 사기 위해서 계약 결혼을 하는 경우고 실제로 어떤 금전이 지급됐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성매매에 해당하는 경우는 성매매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요, 계약 결혼 자체가 어떤 형사상의 처벌을 받고 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놀랍게도 계약 결혼에 적용되어지는 처벌은 단지 결혼 무효가 성립된다는 것뿐이었다. 목적에 따라 내용도 취지도 달라지는 것이 계약 결혼. 최근에는 단순한 결혼 광고를 가정한 계약 결혼 광고가 늘고 있는 실정. 제작진은 이런 허위 광고에 피해를 봤다는 한 여성을 만나보기로 했다. 순수한 의도로 결혼 광고를 찾아봤던 그녀는 계약 결혼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는데, 사건의 발단은 집 앞에 놓여있던 일간지였다. 저 이거 보고 갔어요. 광고지요? 창피한 얘기지만 이거 보고 갔어요. 광고는 또 어디서 처음 접하게 되신 거예요? 집 앞에, 아파트 앞에 이거 일간지가 있어요. 그걸 본 거예요. 본업은 강사예요. 강사인데 수입이 적어요. 저는 사별한 지 5년 됐거든요. 배우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했을 때까지만 해도 행복한 재혼 생활을 꿈꿨다는 그녀. 자기를 만나면 아주 운명이 바뀐대요. 저는 껴있는 에 있는 그 사장 취임을 앞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하게 본인 자랑을 많이 늘어놓더라고요. 일단 자신이 있는 직장으로 찾아오라는 남자의 말에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그곳을 찾아갔던 피해자. 그러면 근무해볼 생각이 있네요. 그 홍 국장이. 그래서 좋다고 근무할 수는 있다고. 그렇지만 어떤 직책을 줄 거냐고 그랬더니 투자금을 조금 내려는 식으로. 이 사람 행동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오빠하고 저녁에 끝나서 소주 한잔 하고 가자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뒤에서 안 하려고 그러고 앞에서 또 뭐요 포옹 좀 하자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짜증을 냈죠. 이게 뭐 하는 행동이냐고. 돈 있는 여자를 끌어들여서 거기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요. 이 사업을 같이 해보자는 뜻이에요. 결국은 사업을 하자는 목적이었네요, 이분의 그거는. 목적은요? 네. 목적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자도 취하고 그러니까 혼자 있는 배우자를 구한다고 그렇게 했죠. 그녀는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버젓이 나오고 있는 광고를 보고 제보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거기까지 갔다는 자체가 저 자신이 얼마나 바보스러운 것 같이 생각이 들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냥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이 광고가 또 나온 거 보니까 피해 성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보를 하게 됐어요. 지금도 광고는 계속 나오게 된 거예요? 어제까지 이거 확인했어요. 피해자가 제보한 그 광고가 대체 무엇인지 실체 파악을 위해 나선 제작진. 제보자와 함께 그 광고가 항상 실린다는 일간지를 수거해 보았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실려있는 문제의 배우자 광고. 그는 아직도 순수한 결혼을 꿈꾸는 여성들을 속여 계약 결혼을 꾀하고 있는 것일까? 제작진은 그 광고를 낸 남성에게 전화를 시도해보기로 했다. 배우자를 구한다 그래서 네네. 전화를 드렸는데요. 네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러시면요. 네네. 지금 한번 방문해 주시겠어요? 지금요? 예. 지금은 좀 곤란한데 지금은 말고요. 여보세요? 예예. 평생에 다시 없는 좋은 기회는요. 네. 만사 뒤로 미루고 예예. 한번 와서 만나보시면요. 예. 운명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빨리 준비하시고 전화 주세요. 네. 운명이 변화되는 전화였습니다. 과장된 말을 반복하며 계속해서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해줄 것을 요구하는 남자. 제작진은 피해자의 증언이 사실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을 가장하여 남자를 만나보기로 했다. 친절하게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하는 남자. 이렇게 머리까지 손스레디가 오셨습니까? 몇 마디 나누기도 전에 슬슬 준비된 멘트를 꺼내놓기 시작하는데, 알려주시죠. 저는 어떤 분을 찾느냐 하면요.
저 일을 좀 도와주면서 평생을 함께 갈 수 있는 분을 찾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예? 선생님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내일부터 저희 국에 나오셔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예. 내일부터요? 예. 다 뒤로 미루고요. 뭐 앞도 생각하지 말고 뒤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디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그런데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요. 돈과 명예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거든요. 이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예요. 결혼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늘어놓는 남자. 근데 저는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광고를 이거를 보고 온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예, 광고를 이런 보고 아니고 거기 이제 보니까 광고를 보니까. 근데 어디서 보셨나요, 그 광고를? 예? 어디서요? 아, 괜찮아요. 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배우자를 찾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딱 나오셨더라고요. 쭉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러 왔지 이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말문이 막힌 듯 잠시 침묵을 지키는 남자. 잠시 후 또다시 과장된 얘기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여자를 설득하기 시작하는데, 그는 자신의 사업에 투자를 해줄 수 있는 목적에 걸맞는 배우자를 구하고 있는 듯했다. 기구 만장한 운명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네, 혼자. 네, 실제로요. 우리 선생님 같은 분이 딱 쳐앉아서 사업도 인생도 관리하셨다면 나 벌써 성공했죠. 저는 그래서 하늘과 땅을 다 마음껏 휘둘러 봤어요. 시험차는 여자는 관리도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요. 내가 그대 보고 아이디를 유라고 얘기한 건요. 그대 같으면 천억이 있어도 관리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해요. 저 못할 것 같아요. 남자는 계속해서 입에 발린 소리를 늘어놓으며 여자를 유혹하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드디어 계약 결혼을 원한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 사실 내가 공동대표를 올라앉혀야 돼요. 공동대표를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이게 근데 그거는 나중 일 아니에요? 아니, 들어보세요. 179억짜리 프로젝트잖아요. 이게요. 예? 프로젝트인데요. 이거 지금 법인도 만들어야 되고 이게 지금 굉장히 바빠요. 바쁜데요. 살림만 열심히 살아줄 분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뭐 후보가 몇 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만 해도 여자는 된 거 아닌가요? 살림만 집에서 열심히 살아줄 수 있는 사람들은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결국 그가 원했던 건 배우자라는 이유로 마음껏 일을 시킬 수 있는 여성일 뿐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고 한편으로는 목적을 추구한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사랑과 믿음으로 맺어졌을 때만이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결혼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서로 간의 책임과 희생이 배제된 채 이루어지는 계약 결혼. 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와 상처만큼은 본인들이 책임져야 할 몫이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